오늘은 우리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뉴스에서는 30대 중반 남성이 정규직 대신 프리랜서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프리터족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비정규직 또는 자발적 프리랜서로 전환한 비율이 최근 5년간 약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 중심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프리토족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는데요. 프리, 즉 자유와 아르바이터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이 용어는 1980년대 일본의 경제 침체 속에서 등장했는데요. 당시 안정된 정규직을 포기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한 사람들을 지칭했죠. 이제는 한국에서도 프리토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리토족은 기존의 전통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젊은 세대가 안정된 직장 대신 프리토족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프리토족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결과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프리토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프리토족을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프리토족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유연성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고정적인 업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러한 시간적 자유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관과 부합합니다. 두 번째로 프리토족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업을 거치며 폭넓은 시야를 형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활동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 실현의 가능성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열정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개인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 번째로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흔히 겪는 과도한 업무량이나 직장 내 경쟁에서 벗어나 프리토족은 스스로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프리토족이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만원을 넘깁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원 초반대가 되는데요. 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로 주요 7개국의 평균치인 5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중위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임금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중위임금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을 비교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둘 다 경험해보니 알바가 낫다. 알바가 임금도 중소기업을 많이 따라잡았다. 워라밸 격이 다르다와 같은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는 공감대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 지인은 언제부터인가 중소기업이 알바보다 낫다라는 인식이 중소기업과 알바는 비슷하다로 바뀌더니 이제는 알바가 중소기업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리토족의 삶에는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프리토족은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월세와 생활비와 같은 필수적인 지출을 꾸준히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기치 않는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정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장애물이 되며 노후 대비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전히 안정된 직장에 비해 부정적인 시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프리토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며 사회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각은 프리토족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리어 발전의 제약입니다. 프리토족은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체계적으로 쌓기 어려워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속적인 경력 개발이 부족하면 숙련 노동자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고소득 노동자로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초래합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주요한 장애물이 됩니다. 프리토족 증가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 비율은 30대 남성이 44%, 여성이 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프리토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프리토족의 경제적 불안정과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경제적 안정이 결여되면 결혼과 자녀 계획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국가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떤 삶의 방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프리토족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용과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프리토족의 삶의 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리토족으로서의 삶이 충분히 살만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자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결국 미래의 나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책임을 미루다 보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늙고 병든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결국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고 저출산 등의 문제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개인의 삶을 책임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프리토족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